네, 애청자 여러분, 금요일 하루 즐겁게 잘 지내셨습니까? 뜨거운 날씨였지만 다들 의미 있는 하루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월 12일 금요일 캐프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FBI의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FBI의 트럼프 자택 수색은 1급 기밀 핵무기 관련 문서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웨스트 LA에서 한 주택으로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던 배우 앤 해시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신성 모독 혐의로 지난 30년간 이슬람권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작가 살만 루슈디가 오늘 뉴욕 강연 도중 흉기 테러를 당해 중태입니다. 연방우정국이 오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우편 요금을 인상합니다.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총기 옹호론자들의 믿음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에서는 더 이상 8시 이전에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8시 이전 수업 금지법이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서 집을 사는 것이 33년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캐피털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FBI의 마렐라고 급습 사건이 미 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FBI가 트럼프 집에서 불법 유출된 핵무기 관련 기밀 문서를 찾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로라고를 압수수색한 것은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문서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문서는 지난 8일 마로라고를 압수수색한 FBI 요원들이 찾는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기밀 문서가 미국 또는 다른 국가의 무기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문서를 압수수색을 통해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밀정보 전문가들은 실제로 마로라고에 핵무기 기밀 문서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잠재적으로 잘못된 손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자료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소수의 정부 관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과거 기밀정보 유출 조사를 감독했던 전직 법무부 관리 데이빗 라우프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로라고에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문서가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을 통해 마로라고에서 약 12개의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날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핵무기 이슈는 나에 대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심어놨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히는 초강수를 둬 신구 권력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할리우드 영화배우 앤 해시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사망했습니다. 지난 5일 웨스트 LA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앤 해시는 지난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배우 앤 히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 만에 오늘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5일 웨스트 LA 마비스타 지역 주택가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앤 히시가 오늘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년 53살이었습니다. 지난 5일 헤이 씨는 자신의 미니 쿠퍼를 운전하다 한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다시 2층 주택으로 돌진하는 2차 사고를 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차량 돌진 사고로 미니 쿠퍼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회생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조 당시 헤이 씨는 똑바로 앉아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뇌사 상태로 밝혔습니다. 어제 헤이 씨의 대변인은 현재 뇌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 살아날 확률이 높지 않다며
오랫동안 선택해왔던 장기 기증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로 내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당시 그녀가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헤이 씨는 1969년생으로 도니 브라스코, 캣파이터 등 TV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동성애자인 엘렌 디제너리츠와 파트너로도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카플라뉴스 전해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앤 해시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는데 존 큐라는 영화를 아직 못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숨진 앤 해시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1980년대 소설 악마의 시로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키며 이슬람권의 최우선 살해 대상이 되어왔던 작가 살만 루시디가 오늘 뉴욕 강연 도중 흉기에 피습돼 중태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으로 살해 유업을 받아왔던 소설 악마의 시 작가 살만 루슈디가 오늘 강연 도중 흉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루슈디는 오늘 오전 뉴욕주에서 열린 강연 도중 무대 위로 돌진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쓰러졌습니다. 루슈디는 사건 직후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루슈디가 살아있으며 수술을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구체적인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뭄바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이주한 루슈디는 지난 1988년 출간한 소설 악마의 시가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슬람권에서는 암살 대상 1순위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이 대부분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으며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호메이니는 무슬람들에게 루슈디는 물론 이 책 출판에 관여한 누구라도 살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파투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루슈디는 가명으로 숨어 살아야 했으며 1991년 이 책을 일본으로 번역한 작가 지네야 하코는 실제 살해당했습니다. 이란 정부와 연계된 다수 단체들은 루슈디의 목에 수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어 놓고 있으며 호메이니 후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 2017년 말 호메이니의 파투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연방우정국 USPS가 여름 휴가철 성수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우편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CNN은 USPS가 우편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편규제위원회가 USPS의 요금 인상 요청을 승인하면 10월 2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패키지당 25센트에서 최대 6달러까지 가격이 인상됩니다. USPS는 지난달 우표 가격을 2센트 인상해 퍼스트 클래스 우편 요금은 3.4%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네,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믿음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총기 휴대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총기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통계를 보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는 현재 인구보다 많은 총기가 보급돼 있고 총기 규제가 갈수록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하게 됐지만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스탠퍼드대와 듀크대 합동연구팀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미 주요 대도시에서 일어난 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총기 규제가 완화된 이후 가중폭행 범죄가 11%, 폭력 범죄가 13%, 강도는 15% 늘어났습니다. 총기가 쓰인 범죄도 함께 증가해 강도의 총기 사용이 평균 32% 늘어났고 총기 폭력 사건도 29%가 많아졌습니다. 총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총기 도난 건수는 늘어난 반면 경찰의 범인 검거율은 낮아졌습니다. 총기 소유권이 자유로워지면 무장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사실을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총기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옹호론자들은 지난달 18일 인디애나주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20대가 쇼핑몰 총기 난사범을 제압한 사건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집을 사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는 2022년 현재 미국인들은 집을 사기가 33년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는 6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98.5로 1989년 6월에 98.3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NAR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기존 주택 중위 가격, 가구당 중위 소득, 모기지 평균 금리 등이 반영된 지수입니다. 미국인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것은 집값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은 데다 모기지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현재 단독주택 중위 매매 가격은 42만 2,300달러, 평균 모기지 금리는 5.6% 각각 집계됐습니다. 네,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음주 공립학교들이 개학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 학기부터 공립학교들은 8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소위 8시 이전 수업 금지법, 이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은 새학기부터 더 이상 8시 이전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 8시 이전 수업을 금지한 SB 328 주법이 지난 7월 1일 발효돼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월 서명한 이 법은 공립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전 수업을 금지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8시 이전 수업 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너무 이른 수업 시간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시골 학군 등 일부 교육군은 이번 새 주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2022-23년 새 학기부터 이 주법에 따라 첫 수업은 8시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법을 발의했던 앤서니 포타티노 주 상원 의원은 청소년들이 수면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중보건 전염병으로 선언할 정도라며 새 법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아침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도록 해 수면 부족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성면이 함유돼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으로 수천여 건의 소송을 당한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가 마침내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됩니다. 진즉 내려졌어야 할 조치가 너무 늦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슨앤존슨이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활삭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미 2년 전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색을 함유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소송이 수천여 건 제기돼 베이비 파우더 판매를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를 계속해왔습니다. 활색을 함유하고 있는 파우더는 성명이 들어가 있어 이를 여성 미생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소암 또는 폐 및 기타 기관을 공격하는 암인 중피주기를 유발한다는 주장으로 존슨앤존슨은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암 유발 논란으로 베이비 파우더가 판매는 급강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향후 베이비 파우더에는 활색 대신 옥수수 녹말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존슨앤존슨과 활색을 함유한 파우더에서는 성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폭로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존슨앤존슨의 내부 회사 기록, 재판 증인 및 기타 증거들을 근거로 197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존슨앤존슨의 원료 활성 및 완제품 분말을 성명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레이션의 막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맥도날드의 파격 할인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카플란 뉴스는 맥도날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 전해드리는 것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가 다음주 월요일 15일부터 백투스쿨 프로모션 행사를 합니다. 맥도날드 앱 유저들이 대상인데요. 15일 월요일에는 맥치킨이 $1 1센트에 판매되고 16일 화요일에는 치킨 또는 소시지 맥그리들 플러스 커피가 $2 2센트에 판매됩니다.
또 수요일 17일에는 식계 맥락의 10개가 3달러 1센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맥도날드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맥도날드 앱 여기 이렇게 열어드렸는데요. 혹시 맥도날드 관계자분 계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맥도날드 소식을 전해드리는 LA 한인회에 후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하.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SBA EIDL 론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특집 영상을 내일 오후 3시 캐프뉴스 채널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설정을 저희 캐프TV 채널에 해놓으셨으면 올라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노티스가 올 거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 못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노티스를 받으실 겁니다. 네, 8월 12일 캐프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